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도구 모임 JED 툴스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전북대학교 컴퓨터 인공지능학부의 박현찬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J클라우드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 때 이제 J클라우드 첫 번째 내용으로 기본적인 소개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생성한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앞에 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실습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클라우드 접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초반에 앞부분에 다소 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J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웹을 통해서 J클라우드 서비스 접속하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클라우드의 인스턴스는 IP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공인 IP가 이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웹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퍼블릭 IP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IP는 한글로 이제 공인 IP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뭐 고정 IP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특정한 어떤 시스템에 배정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인터넷 주소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P가 공인 IP가 할당되어 있으면은 언제 그 전체 인터넷에서 유일하게 특정한 서버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버를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J클라우드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공용 퍼블릭 IP를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 요청을 통해서 각 인스턴스별로 퍼블릭 IP도 할당이 가능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는 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나 수업, 목적 등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일종의 사용자 그룹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 프로젝트별로 공인 IP가 하나씩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스튜던트라는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학생들이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요 113.198.66.75라는 주소로 모두 자기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내의 인스턴스들은 내부 인터널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의 공인 IP로 인스턴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의 IP를 가지고 하나의 컴퓨터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공용 IP 안에는 여러 학생들의 여러 가상 머신들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 머신들 중에 내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이와 같은 포트 포워딩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 IP를 여러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방법으로 포트 포워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IP의 특정한 포트를 내부 인스턴스의 특정 포트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6.75라는 주소는 스튜던트라는 프로젝트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IP 주소입니다. 그럼 요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스턴스를 찾아갈 것이냐, 내 가상 머신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뒤에 콜론을 붙이고 19라고 쓰고 그 다음에 XXX라고 되어 있는 어떤 주소가 있어요. 자, 요것이 우리가 해당하는 주소에 대해서 특정한 포트로 연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스튜던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은 XXX번 인스턴스를 요 끝 주소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인스턴스에서 7777번 포트로 요 요청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 7777인 이유는 앞을 19라고 이제 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그 각각의 인스턴스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할당된 IP 끝자리를 자기의 인스턴스 번호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 저희가 만들었던 1, 2, 3, 4, 5라는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인스턴스가 할당된 내부 주소를 보면은 10.0.0.23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0.0 앞쪽 주소는 떼고 뒤쪽에 231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인스턴스의 내부에서 구분할 수 있는 번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내 인스턴스 번호가 231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면 요 XXX 표시된 부분에 그 주소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231이면은 19231, 10.0.0.7이면 19007 이런 식으로 우리가 5자리 숫자를 만들어 주면은 그것으로 인스턴스의 번호를 인식시켜 가지고 해당하는 인스턴스로 요청을 전, 연결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보시면은 7777번 포트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9007, 19231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갈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쓰다 보면은 여러 포트들을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HTTP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80번 포트나 HTTPS 보안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443번 포트나 혹은 3000번, 8080번 이런 종류의 포트들을 실제로 이제 개발하거나 하시다 보면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 포트 번호들은 미리 포트 포워딩을 설정을 해 놨어요. 80 포트는 18번, 443 포트는 17번 이런 식으로 앞자리를 19, 18, 17 이런 식으로 바꾸고 뒤쪽에 인스턴스 번호를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은 어, 포트 포워딩이 연결되어 가지고 내 컴퓨터에 원하는 포트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내 인스턴스에서의 포트 번호를 알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의 번호 231번과 같은 번호를 알면은 이런 포트 포워딩 규칙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접속하려고 하는 주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어, 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어 놨어요. 한번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두 명의 학생 A, B라는 학생이 있고요. 각각의 학생은 이렇게 AB라고 하는 두 개의 인스턴스를 가상 머신을 이 스튜던트라는 공용 프로젝트 안에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요 가상 머신에 접속해 가지고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트 포워딩을 공용 IP와 포트 포워딩을 이용해 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학생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공용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스튜던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113.198.66.75라는 주소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A하고 B 학생 모두 가상 머신에 SSH로 접속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SSH는 저희가 7777번 포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포트 포워딩은 19XXX로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각의 서버에 7777번 포트로 접속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먼저 A 학생은 공용 IP 주소를 치고 콜론을 입력한 다음에 19라고 쓰고요. 왜냐하면 7777번으로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의 인스턴스 번호인 007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IP로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서 포트 포워딩에 의해서 얘가 7번 컴퓨터에 7777번 포트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B 학생도 마찬가지로 7777번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19라고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인스턴스의 번호는 231번이므로 231번이라고 써서 19231이라는 포트 번호를 완성시켜서 요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가상머신을 찾아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 학생이 만약에 나는 443번 포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어.
SSL을 사용하는 보안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가상머신에서 443번 포트를 통해서 뭔가 웹서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443번에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먼저 똑같이 공용 IP 주소를 적고 콜론을 통해서 포트 번호를 이제 구분을 하고요. 앞에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443번은 17XXX로 표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17이라고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인의 인스턴스 번호 007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107, 똑같이 공용 IP에서 7번 인스턴스로 가는 요청이라도 이번에는 17이라고 앞에 적혀 있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을 할 때 443번 포트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이렇게 구분된 주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포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지금 J클라우드에서 학생들이 각자의 인스턴스를 구분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포트 포워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스턴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SSH를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H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야 되는데요. SSH는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이렇게 이제 글자를 입력하는 CLI 환경으로 접속을 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푸띠나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넷사랑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엑스쉘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구글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엑스쉘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시면 요 위쪽에 있는 화면하고 비슷한 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학교 사용자를 위한 무료 라이센스를 선택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엑스쉘 밑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엑스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 실행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처음 켜자마자 이렇게 가운데에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세션 마법사 창이 뜰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창이 안 뜨시면은 파일 메뉴로 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다가 우리가 접속할 주소하고 인증하는 정보를 써야 되는데요. 자, 요 접속 주소 입력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포트 포워딩 주소에 맞춰가지고 호스트 IP와 포트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J클라우드 화면에서 먼저 첫 번째 공용 프로젝트 IP를 확인하셔가지고 요 호스트 번호에다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번호. 자, 00231이죠. 10.0.0.231입니다. 요 231이라는 주소를 가져다가 우리는 SSH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19라고 하고 231번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참고로 일반적인 주소 표시 형식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쪽은 호스트 IP, 그 다음에 콜론은 포트 번호를 구분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엑셀에다 적어 주실 때는 호스트에는 요 호스트 IP 주소만,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요 밑에 칸에다가 따로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스트와 포트 번호를 이제 각각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연결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 메뉴로 가시면은 이제 접속을 할 때 이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인증 정보를 이제 넣어 줄 겁니다. 먼저 사용자 이름은 우분투라고 이제 적어 주시고요. 요건 이제 공통적으로 우분투라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는 비워 두세요. 여기 우리는 암호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퍼블릭 방법이라는 메뉴에서 패스워드를 해제하시고요. 퍼블릭 키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블릭 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키페어 정보를 앞에서 만들었던 그 J클라우드
처음에 이제 그 키페어 만들고 시작했잖아요. 그 만들었던 키페어를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호가 없어요. 암호가 없기 때문에 암호 파일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키페어 파일을 등록을 해줄 겁니다. 자, 화면에서 먼저 찾아보기, 1번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2번 화면처럼 나올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키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키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여기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키페어 파일 학번 다시 키 .pm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 파일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왼쪽 목록에 해당 키가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세 번째 화면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키페어 파일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암호는 비워두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요 앞쪽에 사용자 인증 화면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션 등록 창에서 맨 밑에 보시면은 확인 버튼이 있을 거예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제 세션이 새로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만들어진 세션을 선택하고 연결 클릭하시면은 그 처음에 그 처음 연결하는 호스트에 대해서 보안 확인을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수락 및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연결에 성공하는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그 J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여러 포트를 구분해서 여러 가상 머신을 구분해서 여러 포트로 접속할 수 있는가 하는 정보하고 가장 기본적인 SSH 접속 정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J클라우드 소개하는 마지막 순서로 실제로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블로그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실습하는 내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제가 이제 J클라우드에서 하고 SSH로 접속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만들어진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는 앞에서 설명을 쭉다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장의 슬라이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어떤 옵션을 따라서 만들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드릴 텐데요. 사실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부팅 소스를 이걸로 선택해라. 그 다음에 플레이버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는 마찬가지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주어진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한번 J클라우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클라우드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저는 12345라고 하는, 12345라고 하는 그, 잠시만요. 공유를 혹시나,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2345라고 하는,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스튜던트 프로젝트에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밀번호 변경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니까 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자, 변경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프로젝트에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순서로는 키페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페어는 이런 식으로 키페어 생성하신 다음에 1, 2, 3, 4, 5 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키가 이미 존재하니까 다른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1에 SSH 키 이런 식으로 키 페어를 생성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이번에는 지금 두 개의 어, 두 개의 키 페어가 이렇게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자동으로 이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키페어의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 요 공개 키 메뉴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어, 네. 제가 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PEM 파일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 이걸 복사해 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앞에서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이 부분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로 여러분들은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슬라이드를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키페어까지 만들었으니까 인스턴스를 만드는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메뉴로 가셔가지고 인스턴스 런치,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뜹니다. 자, 인스턴스 이름은 학번,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박현찬의 워드프레스 블로그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메뉴에서는요, 부팅 소스를 이미지로 선택을 하고 새로운 볼륨은 아니요 라고 이제 선택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정한 것처럼 워드프레스 V3, 자, 여기 워드프레스 V3라고 이제 되어 있죠. 3번 버전의 워드프레스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오른쪽에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선택이 되고,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J코드 S2 플레이버가 아니고 S1이네요. S1 플레이버를 선택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S1 플레이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로 가셔서 네트워크는 두난 유즈는 쓰지 말라고 했고 student.internal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student.internal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포트는 스킵하시고요. 보안 그룹은 디폴트 되었고요. 그 다음 키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두 개의 키페어가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만든 키 1이라는 키페어를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메뉴들은 전부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인스턴스 시작, 이렇게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방금 말이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이렇게 빌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뭐지? 미리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빌드를 하는데 혹시 시간이 걸리면은 뭐 그동안에 엑스쉘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선택한 이미지,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플레이버로 잘 그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고요. 키페어도 등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보시면 150번으로 이제 IP 어드레스가 이제 할당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150번이 인스턴스의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엑스쉘로 가가지고 한번 그 요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션 마법사가 안 뜬 상태이기 때문에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름을 네, jcloud 워드프레스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스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3.198.66.75 113.198.66.75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라고 되어 있고, 포트 번호는 기본 22번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9150, 설명드린 것처럼 19라고 이제 쓰고 19라고 쓰고 뒤에 인스턴스 번호인 150번을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스트 IP 주소와 포트 번호는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사용자 인증 메뉴에 가서 패스워드 해제하시고 퍼블릭 키 누르시고요. 자, 이름 참 우분투라고 적어야 되죠. 자, 사용자 이름 적으시고 패스워드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퍼블릭 키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파랗게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설정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키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현재는 등록되어 있는 키페어 중에는 저희가 이제 등록한 키페어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 저기 다운로드 메뉴에서 방금 만들어 놓은 PEM 파일, 방금 다운된 PEM 파일을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키 1이라고 돼 있는 파일이 키가 이제 등록이 되었죠.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키가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는 넣을 필요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인증 정보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세션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셔가지고, 네, 저는 좀 많죠. 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jcloud 워드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요 알 수 없는 호스트키 화면이 나오면서 이제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그 이제 인스턴스가 되겠고요. 이 안에서 간단하게 뭐 CPU 정보라든지 CPU는 현재 두 개가 있다. 0번,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가 2000MB 그러니까 한 2기가 정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20기가가 있다라는 정보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SSH로 접속하신 다음에 서버에 대한 어떤 그 운영이나 명령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SSH에 접속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사실 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드프레스라고 있는 걸 이제 그 적혀 있는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워드프레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로그를 만드는 이제 웹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녀석은 지금 8080 포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포트 포워딩 룰에 따라서 네, 포트 포워딩 룰에 따라서 8080은 10xxx니까 우리는 10xx를 통해 가지고 한번 워드프레스에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용 IP 66.75를 만드시고요. 요 메모장이 조금 작으니까, 글씨가 작으니까 메모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 IP 113.198.66.75를 만드시고, 뒤쪽에 땡땡 콜론을 하시고, 10150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50번 컴퓨터에 8080 포트로 찾아가라 라는 명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웹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시면은, 네.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이렇게, 웹페이지가 뜨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그 일종의 웹사이트가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들은 지금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용을 넣으시면은, 이제 그 간단한 웹사이트를 이쪽에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웹사이트에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 가지고 글을 쓰고 뭐 설정하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로그인을 하시냐면은 앞서서 지금 접속한 주소 뒤에다가 로그인이라고 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라고만 이제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 페이지에는 로그인 링크가 없고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야지만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유저와 비트나미라고 이제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저와 비트나미로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사용할 때는 당연히 반드시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 다 아니까 이거 웹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로그인을 해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네, 잠시만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모드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네,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고 publish라고 누르면은 네, 글이 새로
적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글 해가지고 블로그처럼 이제 만들어졌죠. 워드프레스는 이런 블로그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이고요.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동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제이클라우드 위에서 여러분들만의 블로그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만의 서버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그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서비스들을 아주 쉽게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내 걸로 만들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워드프레스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로 제이클라우드 상에서 인스턴스만 만들면은 나만의 블로그 서버를 하나 금방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렸지만 사실 저희 10분도 지금 안 걸렸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는 뭐 5분 이내로 아마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이 강력한 도구인 이유가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쉽게 가져다가 내가 쓸 수 있고 나는 이제 그 위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에너지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사실 그 강력한 도구라고 이제 얘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는 제가 좀 워드프레스를 실제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이 내용들은 슬라이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제이클라우드 소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실습도 해 보시면서 제이클라우드 사용 방법도 익히시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